네, 1번님 카드 뽑아볼게요. 월드 카드 나왔네요. 노란색, 갈색, 남색, 황토색, 12하우스 정갈자리 카드 나왔네요. 월드 카드는 완성된 세계거든요. 1번님만의 공간이 있다. 1번님만의 완성된 세계관, 세계가 있다. 또 남색도 비슷해요. 자신만의 가치관, 세계관, 신념, 자기만의 규칙, 규율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황토색, 갈색 똑같이 갈색으로 볼게요. 둘 다 땅의 컬러예요. 땅이 의미하는 건 안정성이죠. 안정됐다라는 건 변동성이 없는 거죠. 더 많은 무언가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안정된 기반은 마련이 돼 있고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미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게 많은 분일 수도 있거든요. 괜히 더 욕심 부렸다가 괜히 더 도전했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 바에야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월드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확장하고 나의 틀을 깨부수고 더 도전하려고 하고 더 욕심내고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월드는 이미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12하우스 카드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1번님한테 나타난 갈색과 남색 그리고 월드카드는 너무 변하지 않으려는 기질이 좀 강하기는 해요. 현실에 너무 안주하려는 경향이 좀 있고 다른 세계는 어떤지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나한테만 관심이 좀 많아요. 내가 속한 세상,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공부 그런 것에만 좀 몰두하다 보니까 타인들로부터 고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또 혼자 있는 게, 혼자 공부하는 게 어찌 보면 편하기도 하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1번님은 고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외롭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고독을 즐기는 사람. 이기도 하면서도 1번님이 몰두하고 있는 일에 정점을 찍고 싶다, 최고가 되고 싶다, 끝까지 파헤치고 싶다 라는 의지가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노란색이 약하거든요. 노란색이 약하면 자꾸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월드카드라는 완성이 들어왔는데도 본인이 계속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이 아주 가끔은 밖으로 좀 나오셔야 되는 게 이 세상엔 진짜 생각보다 바보가 엄청 많거든요. 잘난 사람도 물론 많지만 어쨌든 바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바보들 덕분에 내가 그냥 평균만 지켜도 기본만 지켜도 과대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걸 1번님이 좀 보고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1번님이 절대 모자르지 않다는 거.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 1번님은 이미 완성이 됐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찾아보셔도 나와요.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 엄청 많이 하는 댓글 같은 거 그런 것도 엄청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 타로 같은 거 이쪽 분야만 보더라도 누구한테 그딴 식으로 배웠냐는 둥 그 카드 그렇게 읽는 거 아닌데 혼수 두고 누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없는 분야에서도 자기가 맞다고 우겨요. 1년 공부한 사람이 타로 10년 공부한 사람들한테 그거 틀렸다고 지적질하고 그래요. 그렇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사람도 많다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거. 그런 거를 1번님께서도 좀 보시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구나를 직접 체험을 좀 하셔야 돼요. 와, 나 이 정도 경지까지는 올라왔구나. 그런 걸 알려면 혼자서 공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롤모델 같은 거를 삼으려면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봐야 되기는 하지만 남색도 높은 이상을 뜻하거든요. 너무 기준이 높아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 자존감만 계속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번님은 지금 이론은 이미 빠삭해. 이론 공부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전을 계속 안 하는 경우일 수 있다. 자기는 아직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고 바람걸음조차 떼지 않고 있다. 그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님은 완성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 그거 너무 좋은데 혼자 고립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아주 가끔은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한 번씩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둘러는 봐야 된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모른다. 겪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혼자 가지고 있었던 너무 높은 이상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자신만의 깐깐함, 그런 것들을 나보다는 조금 못하는 사람들도 좀 보면서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줄 필요는 있어요. 한 번씩. 어떤 사람들은 기준이 높아서, 목표가 높아서 발전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1번님은 지금 에너지가 오히려 이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독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완성했거든요. 1번님이. 그거를 본인이 너무 모르세요.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다음 세계로 나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나가기만 하시면 돼요. 1번님은. 그래서 1번님이 나도 모르게 발산되는 매력은 이 완성형 월드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1번님은 혼자서도 뭐든지 잘하는 사람, 혼자서도 다 잘해내는 사람 쯤으로 다들 볼 거예요. 완전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뭐든지 다 해결하고 혼자서도 잘 살고 혼자여도 외롭지도 않고 다 충분하다는 건 그만큼 능력도 있다는 거고 이미 뭐 환경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1번님 자체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1번님은 월드카드 자체가 들어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누가 봐도 흠이 없다는 거거든요. 빈틈이 없다. 다 완벽하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매력이 어디 있겠냐마는 12하우스 카드까지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솔직히 좀 경악을 했거든요. 12하우스도 나 혼자만의 공간이기도 해요. 사회랑 단절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카르마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비밀 창고 같은 곳이에요. 1번님께서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자신의 뭐 본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상처라든지 트라우마 같은 거. 어쨌든 비밀, 남들한테 알려지기 싫은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을 감추고 숨겨놓는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이기도 하면서도 사회하고도 완전 단절이 된 곳이죠. 그래서 12하우스에 해당되는 장소 중에 감옥도 있거든요. 1번님이 진짜 감옥에 가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다른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이기도 해요. 12하우스가. 그래서 신내림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처럼 타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12하우스에 행성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12하우스에 태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12하우스가 이제 영적인 곳이니까 종교생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12하우스에 박혀있는 사람들 보고 아마 거진 사주 보시는 분들은 스님 팔자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절 같은 경우에도 사회랑 단절돼 있죠. 그리고 신내림 받으시는 분들 이제 그 신당이라고 하죠. 신당도 사회랑은 좀 아무래도 격리된 곳이라고 보기는 해야죠. 신들을 모시는 곳이니까 어쨌든 그런 곳이랑 관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님께서도 저처럼 스님 팔자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고독한 하우스거든요. 돛 닦아야 되는 곳이에요. 카르마의 하우스라고도 했죠. 나의 업보가 쌓여있는 곳.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빌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12하우스가 해외가 되기도 해요. 12하우스의 해외는 어떤 해외가 되냐면 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되게 잘 산다. 혹은 공부하러 그냥 유학을 잠깐 갔다 온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잘 풀리는 해외운인 거고 12하우스의 해외운은 내가 거기에 가서 생고생하는 그런 해외운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길게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가 제가 왜 경악을 했는지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요. 1번님이 완벽한 건 진짜 너무 좋아요. 혼자여도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고독감을 오히려 즐기실 수도 있고 고독해도 상관없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쩜 이렇게 12하우스까지 나올 수가 있지?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거기다가 스콜피오 정갈자리도 돌틈 사이에 이렇게 음습하게 음흉하게 숨어있죠. 그리고 정갈자리는 집착이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정갈자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로 한 대 쳤어요. 그러면 그 정갈은 그 가해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독침을 싸서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요함이 차라리 스파우스 같은 곳에 직업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 발현이 되면 참 좋은데, 물론 공부하시는 것에도 좋아요. 물론 공부하시는 것에도 좋은데 하필이면 12하우스에 대한 집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1번님이 종교 쪽으로 빠지시는 건지 아니면 할인업 쪽으로 빠지게 되시는 건지, 또 12하우스는 예술이랑 관련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술 쪽으로 빠지시는 건지 어디로 빠지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왕 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해내는 힘은 엄청 완벽하게 타고나셨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끈기야는 장난 아니게 타고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12하우스가 물고기 자리의 집이거든요. 물고기 자리는 임종의 별자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장소로 따지면 요양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수명이 다해 가시는 분들이 이제 병원 같은 곳에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뭐 병원이든 뭐 장의사 같은 일을 하시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직업, 구휼 쪽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사람 살리는 일. 칼 들면 의사 선생님이고 몸으로 뛰면 이제 뭐 구급대원 분들이 되는 거죠.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까지 다 포함해서, 할인업까지 포함해서, 종교 포함해서, 예술 쪽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이미 이런 힘든 일에 몸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뭐 말릴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든 곳에 몸담고 있진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말리고 싶기는 해요. 12하우스 진짜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님께서는 진짜 하기로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시는 성격이고, 또 본인이 변동성이 별로 없는 성향을 가지셨잖아요. 이게 좀 정석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자기가 계속 부족하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이 나 이거 끝까지 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말리기가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줌도 싸지 마 라고 아무리 말려도 본인이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다 아무것도 안 들리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걸 해낼 힘이 있잖아, 이미. 그냥 1번님은 어차피 뭘 해도 다 완벽하게 어차피 다 잘하실 분이기는 한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자꾸 가실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말리고 싶어. 그리고 1번님의 완벽함이 오히려 자꾸 고독의 길로 인도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언제까지 혼자 살 순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친구까지 정리는 하지 마셔라. 너무 고독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1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dun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2번님 카드 뽑아볼게요. 여왕제 카드가 떴네요. 터키 옥색, 노란색, 검은색, 주황색. 검은색은 비밀이 있다는 건데 어떤 모습을 숨기고 계시는 걸까요? 대인관계가 주는 고독함,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보는 기준과 정을 주는 기준이 은근히 좀 높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겉으로는 일단 만인에게 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온정을 베푸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4하우스 카드랑 10하우스 카드. 네, 2번님은 여왕제 카드가 떴죠. 나도 모르게 여성미가 뿜뿜한다. 그리고 터키 옥색도 그렇지만 주황색도 되게 따뜻해요. 정도 많고 사교성이 좋아요. 그리고 여왕제 카드는 기본적으로 예쁘겠죠. 남성분이라고 해도 잘생기셨고 매력이 있죠. 여왕제 카드라고 해서 무조건 외모가 막 연예인만큼 엄청 예쁘고 엄청 잘생겼다,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냐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한테 일단은 호감형이거든요. 2번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랑스러움이 있거든요.
성격 때문에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황색은 오렌지 컬러죠. 그리고 비타민이 많죠. 사람들한테 기쁨과 웃음을 주고 활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밝은 모습이 검은색이 있기 때문에 2번님의 가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번님이 엄청 밝지만 까놓고 보면 아픔이 많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지금 4하우스 카드가 나왔는데 4하우스는 가정이거든요. 집안에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든지 가정이랑 연결된 슬픔과 상처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아픔이 아니라고 해도 초록색이 나타난 걸 보면 대인관계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어릴 적에 당했던 왕따라든지 뭐 그래서 2번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라는 게 각자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2번님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좀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밝게 웃는 사람이다. 그리고 트러블 너무 싫어하죠. 어떻게든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때때로 자기 속이 골물 때까지 참기도 하면서 부당함을 당해도 그냥 좋게 넘어갈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발산이 되는 기운이 여왕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말해서 도화살이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2번님을 좋아해. 그래서 가끔은 피곤하죠. 똥파리까지 꼬이니까. 터키옥색이랑 주황색은 또 젊음의 컬러이기도 해요. 2번님께서 동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2번님이 인기가 많은 데에는 동안 페이스도 한몫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번님의 매력이 가장 빛을 발휘하는 곳이 10하우스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10하우스는 명예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번님은 주황색도 있다 보니까 여왕제 카드니까 자신의 예쁨과 매력을 뽐내야겠죠. 명예의 자리에 나가서 무대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고 사랑도 받고 지지를 받는 곳에 꽤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이 되게 잘 나가려면 10하우스가 발달이 되면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2번님께서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냈을 때 그럴 때도 빛을 발휘하시겠지만 또 여왕제는 미적 감각이랑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뷰티 사업 같은 거 있죠. 뭐 그림을 그리는 예술 계통도 좋지만 뭐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네일 아트 같은 거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쪽 또 예쁜 뭐 감성 카페 같은 거 그런 것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2번님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람의 오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분야가 좀 잘 맞을 수 있어요. 터키옥색 있죠. 터키옥색은 되게 기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살렸을 때 유명해지거나 좀 잘 나갈 수 있다. 미적 감각을 활용했을 때 우리 2번님이 빛을 발할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예인처럼 본인의 미모나 끼를 살려서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나를 알렸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결국에 초록색도 그렇고요. 주황색도 그렇고 여왕제도 그렇고 사람 관리하셔야 돼요. 사람을 대해야 된다. 사람을 접하고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런 길을 좀 많이 타고나셨어요. 2번님께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서비스에는 팬 서비스 같은 것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우리 2번님께서 충분히 연예인도 될 수 있으니까요. 인플루언서라거나 뭐 BJ라거나 꼭 공중파에 나가는 연예인이 아니라고 해도 팬이라는 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죠. 또 남쪽로드 카드가 떴어요. 남쪽로드는 전생이거든요. 전생. 그래서 우리 2번님께서 하게 되시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을 하는 공간 있죠. 그 공간이 전생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전생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2번님이 다시금 활약을 펼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고향을 떠나게 됐어. 그렇게 하게 된 타지 생활이 2번님의 전생이랑 관련이 깊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만나게 된 인연들 또한 전생과 관련이 깊다. 그래서 결국 2번님께서 하게 되는 일이든 만나게 되는 인연이든 태어난 곳이든 일을 하게 되는 곳이든 결국엔 전생에서 좀 비슷한 일들을 해왔었고 전생에서도 발걸음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카드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리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계속 했던 일을 하는 게 편해요? 계속 해봤던 일이 쉽고 편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 전생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환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응애하면서 태어났지만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누구는 그림을 못 그리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전생에서도 그 비슷한 일들을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현생이 태어났을 때 재능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남쪽노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카드가 나온 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리딩을 다 해드리는 거지만 전생과 환생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흘리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2번님께선 관객을 끼든 손님을 끼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견인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2번님 스스로 보여줄 것이 많아요. 그게 손재주가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예능인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엔터테이너 같은 느낌? 뭐 그게 노래든 연기든 춤이든 관객들한테 보여줄 거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림을 잘 그리실 수도 있지만 그게 반드시 도화지에만 그리라는 법은 없다. 사람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걸로도 대성을 할 수 있다. 헤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왕제의 카드 기질이 좀 강하신 분들은 맛집 탐방 같은 거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를 해도 되게 예쁘게 플레이팅 같은 거 해가지고 카페를 하시더라도 엄청 감각적으로 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번님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좀 받아야 된다. 2번님이 가진 끼도 많고 재주 같은 것도 많아서 세상에 좀 많이 드러내고 알려야 된다. 본인 스스로를 홍보를 좀 많이 하시래요. 그리고 어차피 전생이랑 관련이 깊기도 해서 그냥 알게 모르게 하게 되는 일, 끌리는 일 그런 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10하우스가 발달이 되기도 하시겠지만 어차피 잘 되실 거 미리 파악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2번님은 어차피 잘 꾸미기도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평소에도 카메라 돌아간다 생각하고 예쁘게 꾸미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사람들이 볼지 모르니까 좀 피곤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내 운명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잠옷을 하나 입더라도 귀엽고 예쁜 거 입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품절 대란 일어나서 광고 들어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2번님한테는 사람이 곧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기가 곧 돈이다. 내가 예뻐질수록 돈이다. 그리고 예뻐질수록 일반적인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승진운 같은 거 되게 좋겠죠. 10하우스는 명예의 자리라고도 했죠. 그래서 점성술로 승진운 같은 거 볼 때 10하우스를 같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번님도 모르게 발산되는 매력은 여왕제기 때문에 남성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잘생쁨한 게 매력인 거거든요. 남자라고 해도 우락부락한 막 상남자 같은 느낌보다 남자치고도 예뻐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염 잘 깎으시고 눈썹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다고 진짜 막 과하게 꾸미라는 게 아니고 좀 청결하고 깔끔해 보이게 안 털털해 보이게 그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레오제이님처럼 레오제이님을 딱 보면 관리 같은 게 되게 잘 된 느낌이 들잖아요. 피부도 좀 좋으시고 수염 자국 같은 것도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눈썹 같은 것도 남자치고는 잔털 없이 좀 말끔하게 관리를 또 하셨죠. 머리도 항상 세팅을 하시고 집도 깨끗할 것 같은 느낌. 약간 관리 잘할 것 같은 남자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3번 카드 뽑아볼게요. 연인 카드 떴네요.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연인 카드랑 딱 어울리는 색깔이 뜬 것 같아요. 물고기 자리랑 4하우스 카드. 네, 3번님은 연인 카드, 초록색, 주황색 전부 다 대인관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교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번님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소통을 할 때 그때 3번님의 증가가 발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3번님께서 호불호가 크게 없는 타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기가 많다라고도 물론 볼 수 있지만 3번님이랑 사귀고 싶어도 항상 짝꿍이 있다, 항상 임자가 이미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고백을 하려고 하면 이미 애인이 있대. 그런데 만약 3번님이 헤어졌어. 대기줄이 이미 길어서 금방 또 고백을 받겠죠. 인기가 끊이질 않는 만큼 파트너 자리는 항상 비어있을 틈이 없겠다. 그런 식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애인이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친구들이 항상 불러낼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하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사하우스는 나의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사랑과 연민, 헌신의 별자리고요. 그래서 3번님이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정적일 때 특히 3번님께서 발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효리 언니가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제주도에 가서 좀 오래 사셨잖아요. 본인은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도 결국에는 많은 팬들과 사람들이 찾아서 다시 무대에 오르시기도 하고 자꾸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연예계를 떠날 수 없죠. 그리고 아주 꾸준히 사랑도 받고 그래서 우리 3번님도 나름의 매력이 있으신 분이겠지만 사실 매력만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효리 님도 보면 무대 위에서는 막 무서운 언니고 카리스마 넘치고 섹시한 여자 가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무대 밖에서는 수더분한 매력도 있으시고 털털하고 또 사람들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은근히 정도 많고 까칠할 것 같은데 되게 따뜻하시잖아요. 그런 매력이 우리 3번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님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소통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3번님의 인기가 점점 커질 수는 있으나 그런 3번님의 존재가 늘 찾으면 있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는 거죠. 3번님의 호의가 필요할 때마다 마구마구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가벼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소가치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늘 당신들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주변 사람들보다도 3번님한테 진짜 훨씬 더 중요한 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걸 카드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챙기다가 가족에게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도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3번님한테 나타나 있는 색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오케이맨이거든요. 거절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번님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은 거는 거절할 필요도 있고 그게 좀 힘들면 거리를 좀 천천히 두면서 약속을 좀 피해보는 것도 답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좋게 보면 회피형이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타나 있는 색감으로 봤을 때 3번님의 성향으로는 단호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서 단칼에 거절하고 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방법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의 가정에 더 힘을 쏟았을 때 나의 가족에게 더 힘을 쏟았을 때 3번님께서 더 발복하는 운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가정 행사가 있다 라는 식으로 좀 돌려서 거절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께서 가만히 있고 싶어도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거나 뭔가를 물어보거나 많이 그러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3번님이 파란색이 약해요. 3번님은 정작 본인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필요 이상으로 떠들게 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조금만 친절해도 될 거를 조금 더 과하게 오바해서 친절을 베풀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주황색이 너무 진해가지고 그래서 답변 잘해주고 친절한 건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거지만 본인의 에너지가 좀 쓸데없이 낭비가 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가끔은 집에서 좀 휴식도 취하고 에너지 충전을 하는 게 본인한테 오히려 좋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도 모르게 발산되는 매력이 연인 카드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도 떠들게 되고 가만히 있고 싶어도 사람을 만나고 있어. 3번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3번이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시시콜콜 농담 따먹게 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냐, 진짜 가족들이 중요한 거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카드를 읽어드려야 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3번님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인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힘. 그 어떤 어려운 사람도 입을 열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님의 이 힘은 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저는 타로 리더잖아요. 근데 손님들 중에 너 한번 맞춰봐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갖추신 분들이 좀 꽤 많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무슨 무당인 줄 아나 봐. 무릎이 닿기도 전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타로 리더는 무당은 아니거든요. 상황을 제대로 알려줘야 카드를 읽지. 그래서 3번님 같은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쓸데없이 TMI를 막 하실 거거든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조잘조잘 얘기하실 거고 내가 얘기하기 싫은데도 얘기를 하게끔 자꾸 사람들이 와서 말 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필요한 그런 매력이자 기운이기는 한데 저와 같은 직업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피곤할 때도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주는 게 그것도 복은 복이거든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관심한 것보단 3번님이 훨씬 낫지. 그래서 조금 피곤한 게 어쩌면 너무 다행일 수 있다. 무관심보다 나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3번님의 에너지 고갈에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불러내면 나오는 애 쯤으로 3번님을 생각하도록 놔두지는 마세요. 나도 너희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라는 것쯤은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3번님이 귀한 줄 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한 보답 정도만 좀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의 가족, 나의 가정,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3번님 본인의 것에 훨씬 더 많은 집중과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더 잘 되실 거래요. 그럼 3번 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4번님 카드 뽑아볼게요. 태양 카드 나왔네요. 보라색, 반투명, 보라색, 구리색 나왔고요. 태양 카드는 굉장히 밝아요. 활기가 돋고 양의 에너지가 넘치는 카드거든요. 나도 모르게 발산되는 매력, 무의식적으로 발산되는 매력은 밝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번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컬러는 어두운 편에 속하거든요. 밝고 깨발랄하고 가볍고 귀엽고 애교 많고 그런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좀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신중하고 차분하고 태양카드처럼 나서고 싶어도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깝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색깔이랑 대조를 해봤을 땐 아마도 4번님께선 내가 먼저 나서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4번님을 추천하는 일이 많겠구나. 너 아니면 누가 해. 그런 말씀을 종종 들을 가능성이 있고요.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되게 잘하실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평소에 4번님은 웬만하면 눈에 띄지 않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잘 두루두루 섞이면서 큰 특색 없이 잘 묻어가려고 하시겠지만 4번님께서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려 태양빛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이왕 발휘해야 될 것 같으면 누군가는 반장이 돼야 될 것 같으면 4번님이 제격이고 또 친구들 중에서 4번님이 제일 예쁘던지 제일 잘생겼다던지 오랜만에 동창회를 나갔을 때 4번님이 제일 잘 나가. 친구들은 막 벌써 머리 다 까지고 자글자글 해도 4번님께선 그래도 제일 관리가 잘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고생 같은 거 안 하고 산 것처럼 관리가 잘 된 느낌이 있다든지 4번님 혼자 있을 때는 그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가 됐을 때 특히
상대적으로 빛나는 것들이 있다. 훨씬 잘나 보이고 훨씬 예쁘고 잘생겨 보이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는 인생이 좀 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4번님한테 들어온 이 보라색들은 참고 억압하는 색깔들이기도 하면서 갈등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구리색이랑 반투명색까지 들어와 있죠.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심하는 게 많고 갈등하는 게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4번님께서 아무리 조심하셔도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남들보다 잘나 보인다는 거, 남들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4번님께서 타고나기를 귀티나게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4번님의 유전자가 좋든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금수저 집안이었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좋은 피부를 타고나셨다든지 하여튼 4번님께서 그 어떤 상황이 처해 계시더라도 숨기기 힘든 여유와 해맑음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카드는 되게 친절하고 따뜻해요. 4번님께서 특히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많이 조심하는 것도 있고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체 사려 깊은 부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친절하기는 하시겠지만 약간 그 친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베풀어주는 호의였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같은 반 친구가 나한테 펜도 빌려주고 매일 아침마다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옆에 와서 말도 걸어주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고맙기야 하죠. 고맙기야 한데 뭔가 수평적인 관계로서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아니라 무려 대통령님께서 나랑 마주칠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를 해줘. 내가 혼자 있을 때 대통령님께서 나한테 와서 말까지 걸어주셔. 그런 경우는 사실 수평적인 관계일 순 없잖아요.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게 되고 무려 대통령님이 나한테 인사를 매일매일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예시를 좀 극단적으로 들기는 했지만 이렇게 차이를 극명하게 두고 설명을 해야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4번님께서 진짜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4번님의 친절을 받거나 호의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4번님이 나한테 펜을 빌려주셨어. 나한테 맨날 인사를 해주더라. 나한테 말까지 걸어주더라. 그 정도로 감동을 좀 세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잘난 부분들이 많더라도 그걸 굳이 티내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평범하게 녹아들고 싶어서 아무리 자제하고 숨기려고 하셔도 그 태는 어디 안 간다. 4번님이 저기 멀리 있어도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태양을 누가 못 봐요. 저기 하늘 위에 떠 있는데 각자 사람들마다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들이 있고 등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기세의 차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친근하신 분이 있으면 와 저분은 진짜 넘사벽이다. 포스가 장난 아니다. 말 걸기도 무섭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기에는 조금 힘든 부류에 속하기는 하신다.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사람들이랑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4번님의 무거움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발산되는 이 태양카드의 매력이 특히 어떤 영역에서 가장 발휘가 좀 많이 되시냐면 천왕성이랑 화성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두 행성이 만나면 이거는 사고예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딱 그런 조합이거든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4번님 본인 스스로도 놀랬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혼란스러울 때 상황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을 때 모두가 진정하기 힘든 흐름일 때 그런 상황에서 4번님의 통솔 능력 같은 게 특히 크게 도움이 되고 발휘가 좀 잘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약간 천왕성과 화성이 꼭 반드시 이런 사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없는 거야. 회사를 이끌던 사장님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없어.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그런 수장들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우리 사번님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번님을 추천하는 일이 좀 종종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사번님은 정작 멍석 깔아줬을 때 뒤로 숨을 것 같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하라고 너 잘한다고 억지로 등 떠밀어 놓으면 의외로 되게 잘할 사람이다. 그것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완전 잘할 사람이다. 그리고 뽀대도 나죠. 우리 사번님이 일단 인품이며 귀티며 그리고 사람들 헤아려주고 챙겨주는 거며 또 위기 대처 능력이며 그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고 리더에게 되게 적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왕 리더를 할 거면 외모까지 일단 뽀대가 나면 좋잖아. 속물적이기는 한데 이왕 태양일 거면 수명이 다해가는 전등처럼 비실비실 빛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온 지구 다 태워버릴 기세로 불사조처럼 멋들어지게 활활 타오르는 태양이 이왕이면 또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번님은 나는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랑 조용히 묻어가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다. 자신의 이 찬란한 태양빛을 숨길 수가 없다. 컬러 카드로 따지면 금색과 노란색이 태양의 빛이거든요. 금색이랑 노란색은 되게 완벽주의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니까 되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나를 쳐다보니까 실수도 하기 싫고 자기가 바보라는 걸 절대 들키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남들 모르게 뒤에서 엄청 공부해요. 진짜 열심히. 그 태양의 자리랑 걸맞게 본인을 완전 갈아 넣는 게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번님은 엄청난 노력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믿을 수밖에 없고 자꾸 정이 가고 눈길도 가고 또 사번님이 인자하잖아요. 또 주변 사람들도 많이 신경 쓰고 눈치도 좀 살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편하고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번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지지를 좀 많이 받으시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럼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dun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